역사책 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11년 서기 1480년 10월 18일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악녀 어우동은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죄명은 강상죄, 즉 윤리를 파괴하고 조정을 더럽힌 음란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거대 섹스 스캔들은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형장에서 죽은 그 여자가 사실은 어우동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정사 기록을 덮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야사와 민간 전승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조선 역사를 뒤집을지도 모르는 경악스러운 사기극.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역사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 유명한 재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명단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 명단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의 손자인 이의경, 왕실의 종친들, 그리고 조정을 장악한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습니다. 당시 법률인 경국대전을 봐도 간통은 중죄이긴 하지만 사형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연루된 남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몇 달 귀양을 갔다가 슬그머니 복직하거나 고작 벌주 몇 잔 마시는 걸로 끝난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에게만은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성종은 본래 어진 임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우동 사건에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사형은 법에 어긋나고 너무 가혹하다며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 모든 반대를 묵살하고 격렬한 논쟁 끝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우동은 요물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기강을 위협한다. 이 히스테리에 가까운 집착은 당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총명했던 왕이 왜 한 여인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히 유교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야사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전해집니다. 성종이 어우동의 처형을 고집한 건 사실 거대한 정치적 거래였다는 겁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왕을 압박했습니다. 이 스캔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성종에게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왕 자신도 그녀의 매력에 끌렸지만 남성 중심 사회에 도전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혹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기고만장한 신하들의 군기를 잡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둠 속에서 생과 사를 바꾼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바꿔치기였습니다. 처형 전날 밤 형조의 극비지령이 내려집니다. 사형을 앞둔 이름 없는 여죄수 한 명이 비밀리에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한 번만 연기를 해주면 남은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그 불쌍한 여인은 자신이 무슨 연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의 대역이 되어 죽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처형날 새벽, 진짜 어우동은 생애 가장 긴박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의 친위대 도움을 받아 궁궐, 지하 통로를 통해 삼엄한 경비가 깔린 한양도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한양도성. 그곳엔 그녀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온몸으로 부딪혔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잠시 후 형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그녀는 미리 준비된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는 평생 쓸 수 있는 재물과 새로운 신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한양을 비출 무렵 가짜 어우동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게 머리카락과 진흙으로 뒤덮인 그 여자는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며 마지막 연기를 마쳤습니다. 그 시각 진짜 어우동은 이미 강을 따라 넓은 바다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어우동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했던 나라, 명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수저우의 아름다운 정원에 숨어 시와 그림을 즐기며 조용히 살았다는 설. 혹은 끓어오르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명나라 문인들 사이에서 다시 이름을 날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에서 챙겨간 막대한 재산으로 반정부 세력을 몰래 지원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전국시대의 난세. 그녀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 조용히 살았을 리 없습니다. 어느 영주의 여인이 되었다거나 혹은 마쿠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수수께끼의 여인이 되었다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어디로 갔든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책에 나온 것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그 시대에 그녀는 지혜와 배짱으로 두 번째 인생을 쟁취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야사나 전설일 뿐입니다. 정사에서 어우동 사후의 기록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일족은 쫓겨났고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라를 뒤흔든 대사건의 기록이 이토록 모호할까요? 왜 같은 죄를 지은 남자들은 벌을 피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종은 그토록 그녀의 죽음에 집착했을까요? 이 모든 의문점이 어우동 생존설이라는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우동이 살아있었다는 이 이야기. 어쩌면 억울한 운명에 맞서고 싶었던 백성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강렬하게 살았던 여인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녀가 운명을 이기고 어디선가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 최대의 미스터리, 절세의 악녀 어우동의 생사. 여러분은 정사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위장, 죽음의 음모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살아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조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의 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저주받은 왕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궁중 암투의 주인공, 장희빈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